11월 11일 월요일 개장까지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장보기부터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 효과를 이어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44,000포인트 선 그리고 6,000포인트 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을 이끌었던 주된 종목 테슬라가 8.2%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에서 점유율 확장하는 속도가 지연될 것이다. 이러한 웨드부시의 분석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로써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매그니피센트 7으로 다시금 채워지게 됐습니다. 업종별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M7과 반도체주들, 대중, 무역, 제재 강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일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랬던 반면 금융과 트럼프 미디어, 방산, 소매 관련주들에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날 다우지수 편입 첫날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제재 강화 우려감 속에서 소폭 밀려나는 움직임이 이날은 포착이 됐고요. 20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넘길 것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AI 음성인식 기업이지요. 사운드하운드 전일 22% 폭등에 이어서 이날도 3.6%의 시세, 연초 대비 상승률은 2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이 실적의 세부 수치보다는 SMR 관련해서 배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멘트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13% 폭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럼프 트레이드 큰 그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이후 대선이 있었던 모든 해들 S&P 500 지수의 데이터를 통계해 보니까요. 대선 바로 직후 다음 날 증시가 올랐던 경우에는 100%의 확률로 향후 2주 동안에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증시 낙관론들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 등에서 법인세 인하 그리고 감세 정책 등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올라온 하나의 오피니언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앞으로의 향방, 그 답은 정책 집행의 순서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2017년 처음으로 취임을 했을 때에도 큰 틀에서의 정책은 지금과 동일한 딱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2가지는 시장에 유리한 정책들이었고 2가지는 시장에 불리한 정책들이었죠. 우호적인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이 꼽히는데 만약에 이 정책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 다만 시장에 불리한 이민과 관세 등의 정책들을 2017년과 마찬가지로 먼저 집행하게 된다면 시장 랠리는 그 힘을 조금 꺾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을 우리가 잘 눈치를 봐가면서 면밀히 주시해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목하셔야 될 글로벌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 왕복선 스타쉽의 6차 비행 테스트 이르면 11월 18일 발사가 예정되어 있죠. 관련해서 최근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오늘장에서의 추이도 지켜보셔야겠고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들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 확정 이틀 차에 푸틴과 통화를 했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확전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를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시세를 내주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글로벌 경제 증시 일정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요일 발표될 미국의 CPI 물가지수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기업 실적 가운데서는 정유 대장
대장주인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기술주 가운데서는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흐름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가보시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의 미국장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잠깐 복귀하고 가죠. 금요일은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2차 전지 바이오가 되살아난 것이 지수 상승에 유효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몇몇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해서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거래소 쪽으로는 여전히 환율이 급락했지만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으로 나흘 만에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는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나흘 만에 반등을 도모했습니다. 재건, 경협, 방산, 통신장비, 우주항공 여전히 그 전날에 이어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연속성을 가져간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재료는 옆에 나온 대로였고요. 특히 삼부토건이 상한가에 안착했고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반등하는 몇몇 종목들의 힘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날엔 조선주가 급등했었다면 이 다음 날은 우주항공, 통신장비 쪽으로 더 매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한화시스템, 특히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방산, 우주항공, 드론 여러 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이날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200원 남겨두고 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의 경우에는 그 전날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좀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하루 만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미시장에서 또 금리 달러가 약세를 보였으니까요. 이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LG에너지솔루션 개별적인 호재와 알테오젠의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알테오젠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오늘 코스닥을 견인하는 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한 주 복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슈퍼위크였었고요. 이를 소화한 우리 시장도 이제 반등을 도모할 체력이 비축이 됐는가를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지금 미국 대선 이후로 일간 등락을 꾸준히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미 대선 바로 직후에는 트럼프 피해주로 엮였던 우리 국가와 중화권이 약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회복했고 지난 금요일에는 약하긴 했지만 코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에도 우리 시장, 코스닥, 나란히 양시장이 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0.74%, 코스닥은 1.9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사실 중화권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화되면서 약할 만도 한데 지난 목요일에 급등했기 때문에 주간으로는 상승이었습니다. 부양책 기대라고 개별적인 모멘텀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되나 싶다가도 여전히 금요일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리고 주간 단위의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비트코인의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 소식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와 관련된 연속성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우리 시장은 사실 여전한 소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이 유동성 때문에 계속 바짝 거래가 말라있고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미국 대선 직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6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만 6조 9천억 원, 거의 7조까지 늘어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날도 그 연속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맞물리면서 미 대선까지 소화하며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도 살아날 기조를 보이게 될지 이 부분 체크가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중국의 내수 부양책,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약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FOMC와 중국으로 시장 시선이 좀 많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법한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가 된다면 여기서 시장 시선이 압도적으로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발표된 그 부양책의 움직임 확인해보죠. 조금 아쉽습니다. 10조 위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이 한 1900조에서 2000조 원 정도인데 예상에 부합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망스러웠는가? 세부 내용을 보시면 내수 부양은 발표가 안 됐고요. 지방정부 구제안만 발표가 됐습니다. 지방정부 구제안 10조 가운데 6조는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는데 그 부채 한도를 6조 정도
증액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년 동안 매년 8천억 위안, 그러니까 4조 정도 들어가는 거죠. 부채 문제 해결에 배정시켜서 이쪽으로 확실하게 지방정부의 부채를 잡는 데 10조를 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8년까지 부채 총액은 지금 14조 원대에서 14조 위안대에서 2조 위안으로 대폭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더라도 GDP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합니다. 5%대 성장률을 유지하자는 게 중국 정부의 골자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이 기대했던 이 내수 진작 관련 재정 정책, 특별 채권은 얼마나 풀어줄 건데,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칠 건데에 대한 이 답변이 부재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트럼프 당선이 됐죠. 이 때문에 이 전인대도 미룰 만큼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월가에서도 지금 대중국 관세 최대 60%까지 고율 관세를 때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월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대로 시장 관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성공을 보고 나서 발표해야 되는 중국의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월 취임식 이후 그 전후로 해서 관세 정책에 대한 틀이 나온 이후에 발표가 될 거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기준으로 대미 수출액이 한 3조 6천 위안 정도인데요. 이 중에 한 2조 1,600 위안 정도는 피해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획되어 있는 이 부양책에 한 2, 3조 위안 정도를 증액해서 발표할 것으로 정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12월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리고 1월 지방정부 양회, 여기에서 내년 정책 가이던스가 발표될 심산이 높습니다. 대신증권은 결국 기대감, 실망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대감은 유효한데 그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는 대로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아쉽긴 해요. 시간의 거래에서 8일 장 마감하고 나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급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실망감에 잉글루드랩, 클리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성적표도 YOY 기준으로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아쉽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잉글루드랩이 시간에서 하한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급락 시세를 나오고 있는 이 잉글루드랩 포함해서 화장품주 단기간의 변동성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당선 이후에 더 명확해지고 있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 속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좁혀가야 할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미 대선이 발표가 됐고 당선은 트럼프 쪽으로 승리가 나왔죠. 여기에서 반응이 나왔던 것은 위쪽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섹터였습니다. 오히려 수혜로 꼽혔던 금융 바이오는 조금 약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혜는 명확하기는 한데 강달러가 기조가 지속되고 지금 바클레이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하 정책을 강력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심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는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죠. 일단은 변수가 체크되고 있다는 게 불확실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건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은 있지만 각국에서 방위비 증액하는 움직임, 그리고 우리 쪽으로도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 혹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부적인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판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도 이 트럼프 2기를 대비한 산업 정책들이 꾸준히 발표가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은 조선과 석유화학이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다수 변수 있다. 조선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선, 재건주들 강세였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조금 전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움직임 연속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상업화 그리고 뉴페이스의 등장으로 KB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와서 살펴드립니다.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움직임은 바이오고요. 주도 테마가 될 곳은 우주항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빗대는 세 가지 관점 눈여겨보시고요. 2022년, 2023년에 로봇 테마가 시장의 테마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기운이 우주항공에 불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슷한 포인트로는 매크로가 변화하고 기업 투자,
정부 지원 정책, 우주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당시에 대장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한화 시스템이 역사적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지금 한 200원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화 그룹주에 대한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차 전지가 또 다른 수요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면서 우주항공 섹터에 플러스 알파로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 2차 전지를 꼽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더 맞물려서 11월 10일에 지난주 기준으로 주말 사이에 LG 에너지솔루션 스페이스X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됐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대신해서 배터리 들어가는 것, 그리고 스페이스X가 마침 18일에 스타쉽 6차 시험 발사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단기 급락했지만 새롭게 우주항공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 배터리 다시 보자는 이야기, 잠시 후에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